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며 피해자가 정치적 이유로 고소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저희 보좌진도 그런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걸 무마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화를 낸 사실 자체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저를 위해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하신다는 분이 왜 1년 전에는 고소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지금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 의원의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피해자가 아니라는데 왜 제3자가 저 둘이 데이트 폭력이야 라고 막 그 얘기,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우리가 본 거는 그거 아니잖아. 아, 왜 이러는데 남의 여자친구하고 뭐 지금 뭐 하는 건데?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또 남자친구가 찍은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성범죄 치고는 굉장히 증거가 분명하죠. 명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짧기 때문에 영상이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한 분은 뭐라 그랬냐면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접촉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할 정도로 타인이 그런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 같고 여성씨 씨도 손이 가 있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을 했고 증언을 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피해자가 이분 손 이거 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신체 접촉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분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 중에 이게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영상도 있고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잖아요. 이건 증거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응을 보니까 이게 1차 가해,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사건인 것처럼 몰아가고 또 무슨 쪽 국민의힘 소속이다고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몰아가고 그리고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거는 완전히 2차 가해죠.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남친이라고 주장하시는 남성분이 그 장경태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찍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잡을 수는 없죠. 저는 그날 장경태 의원의 몸에 손에 털끝 하나 안 댔어요. 공교롭게도 영상 자체가 마치 여성이 장경태 의원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깨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동조하고 있는 인상을 줘서 이게 계속 그 영상이 반복되니까 그걸 사실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이 혹은 서인교 의원이. 그런 것이 좀 그것보다 조금 더 그 실체에 가까운 영상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근데 그 같은 동영상을 보고도 진영 논리에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장경태 의원은 옹호하고 싶은 쪽은 여자가 먼저 이렇게 기대고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장경태 의원 손이 들어가는 걸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해서 해석하고 그 논리만 계속 강화를 하는 거죠. 장경태 의원이 동석자인 남성 비서관에게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면서 이 X 맞냐?라고 물은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장 의원이 피해자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며 이놈 맞아라고 A씨에게 묻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내 저놈 잡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해당 대화방에서 동석자들에게 장 의원을 경태형으로 칭하며 친분을 드러냈고 남자친구 휴가 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주겠대요란 언급도 합니다. 한 동석자가 왜냐고 묻자 무단결근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장 의원은 동대문 을지역 국회의원입니다. A씨는 또 뭔가를 하면 구의회가 다수당이라 자르면 되니까 더 험한 짓 하면 혼쭐을 내겠다고란 표현도 썼습니다. 사실은 그 여성 피해자가 누군지 고소인이 누군지도 이미 저번 주에 박정훈 의원이 나와서 다 취재한 내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피해자 보호 문제 때문에 많이 편집을 했지만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동대문 구청장의
비서관이나 보좌진 입장이 사람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그분이 이제 장경태 지역구 의원 지역구가 있는 그쪽에 구청에 있었기 직원.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그야 권력적인 상하관계로 장경태 의원이 인지하면서 자기 비서관한테 약간 입막음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1년 동안 이 사건이 지체되어 온 원인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고 지금 그런 행태 자체가 이미 사실 장경태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실제 봅니다. 피해자 남자친구와 피해자도 혹시 동대문구청 직원인 남자친구한테 피해가 갈까 봐 고소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거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뭐 무단결근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압박을 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그러지 않을 입장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혹은 무고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가 마치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행동한 부분. 그래서 예. 2차 가해 자체가 마치 뭐 저속한 꽃뱀 뭐 그런 표현까지 썼다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무고죄 처벌 기준 강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뭐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 이런 것? 그런 식으로 보면 자기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드러나고 또 법사위 같은데 최소한 그렇다면 뭐 경찰과 상관이 없다 법사위는 그렇다면 사실은 경찰 질의할 때는 스스로가 물러나 주거나 혹은 당을 위해서도 차라리 탈당을 하거나 당도 해명하고 난 다음에 명쾌해지면 돌아와라.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전체 회의엔 장 의원을 수사할 경찰수장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조용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자, 우리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내가 다 받고 국민 모두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을 의심하고 있어요. 행안위에서 이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긴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터치를 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다 했던 짓 아닙니까?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최악도 많아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성추행이라는 게 여야를 가릴 문제는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죠. 2021년 그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오거돈 부산시장하고 박원순 시장의 그 논란 그 이후에 치러자고 결국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 박완주 의원 그 성추문 논란 이후에 또 다음에 바로 직후에 치러진 게 그 2022년 지방선거였죠. 거기서 또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논란이 터지면 굉장히 이걸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요.